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 학교에 있는 프린터물을 가지고 시험 대비 수업을 몇 장 하려고 하거든. 여러분들은 그냥 백지 노트를 들고 백지 공책에다가 선생님과 같이 필기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필기하셔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야. 우리 지금 3과에서 다룬 거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 근데 관계 대명사가 계속적 용법이 있다는 말은 어떤 용법, 다른 용법도 있다는 뜻이다, 맞지? 용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구분하려고 이름을 지었다, 그죠? 계속적 용법의 반대말이 뭐야? 계속적 용법의 반대말은 제한적 용법입니다. 제한적 용법. 제한적 용법하고 계속적 용법이 있다. 그죠? 어떨 때는 계속적 용법을 있잖아요. 서술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서술적 용법. 또 제한적 용법은 한정적 용법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책에 뭐가 있냐면 이런 예문이 있거든. My best friend is Sumi. 이제 나의 베프는 is입니다. 수미입니다. 나의 베프는 수미입니다. 이렇게 콤마를 딱 찍어놨어. 그리고 who lives lives next door 이렇게 했거든. 이런 next door라는 말은 그냥 옆집이라는 뜻입니다. next door는 전치사 플러스 이 next가 전치사처럼 사용돼 가지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고 m이 되고 옆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하면 나의 베프는 얘가 주어다 맞지? 나의 베프는 입니다. 뭐냐면 나의 베프는 수미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를 찍고 후 썼는데 이 후가 보여주는 후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후가 여기서는 동사 앞에 왔으니까 후는 이 동사의 주어 역할도 해야 된다 맞지? 빠진 주어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장에 이 동사가 이끄는 문장과 이 동사가 이끄는 문장을 두 개를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후는 이런 주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문장, is가 이끄는 문장과 live가 이끄는 문장 두 개를 결합해야 되니까 무슨 역할도 해야 됩니까? 접속사 역할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접속사와 주어를 동시에 한 단어로 쓰려고 했거든. 그래서 후가 된 것이다. 이 뜻이죠. 자, 후는 그래서 문장을 이끄는 깃발 같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 빠져 있는 주어 역할까지 동시에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일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숨이라는 말 뒤에 콤마가 찍혀 있다 맞지? 콤마가 찍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는 뜻이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이 괄호 속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어떤 단어나 어떤 내용을 한정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뭐 하는 수미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가 먼저 해석되지 못하고 앞에서부터 해석을 완성시키라는 거거든. 뭐뭐 하는 수미는 안 되고요. 나의 베프는 수미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돼. 나의 베프는 수미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베프는 수미입니다. 라는 동사가 나오고 나면 두 번째 동사가 나올 때는 접속사가 없으면 이 두 문장을 연결을 시킬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수미는, 그리고 그녀는 삽니다. 나의 옆집에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후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후는 뭐라 하냐면, 나는 앞 문장에 있는 어떤 사람인 것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미가 세모가 되겠죠. 후는 위치하고 달리 그죠? 후는 위치와 달리 난 이 문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접속사 맞아. 그리고 난 여기 있는 이 대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접속사와 대명사 맞아. 그런데 내가 이끌고 있는 문장은 다름 아니라 이 앞 문장 전체 모두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 앞 문장 중에서 어떤 사람을 꾸미고 있는 거야. 사람을 한번 잘 찾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바로 앞에 이게 수미가 있다. 그죠? 근데 가끔씩은 이 세모가 바로 앞에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장의 중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때문에. 어쨌든 후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접속사다. 그리고 대명사다. 그리고 나는 후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후는 또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후라는 단어는 who's도 있고 WHOS who's도 있고 WHOM whom도 있으니까 나는 사람을 꾸미고 있으면서 나는 이 내가 이끌고 있는 문장 속에서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아니라 주어를 가지고 만든 접속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who는 그러면 실제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냐면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해석되죠.
그리고 그녀는 and she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이거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지. 그럼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My best friend. 나의 베프는 is SUMI 수미 하고 나서 콤마를 안 찍고 who alive lives next door 이렇게 썼잖아. 이제 그럼 어떤 문장이 되는가? 여기 지금 수미가 세모가 되고 얘가 가로가 돼서 앞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 이제 그러면 수미라는 말은 이 괄호가 해석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석이 되면 안 돼. 수미 옆집에 사는 이렇게는 안 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옆집에 사는 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옆집에 사는 수미입니다. 그지? 그럼 좀 이상해. 왜냐하면 옆집에 사는 수미라는 말은 옆집에 살지 않는 다른 수미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줄 수 있거든. 그지?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요것처럼 콤마를 찍고 부연 설명밖에 못하는 거다. 이해되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제한적 용법이라 했던 거는 바로 이겁니다. 세모, 괄호, 화살표, 관계사 마이너스 그러면 세모, 괄호, 화살표, 관계사 이 관계사가 온 자리만큼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근데 해석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앞에 것은 숨이라는 말을 완성시키고 나서 그리고 그녀는 삽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얘는 옆집에 사는 숨이라고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어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죠. 쌤이 주관대가 나오면 반드시 주관대는 반드시 뭐부터 생각을 했죠? 주관대는 수어 일지부터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수를 표현하지 못하는 유일한 명사가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who나 which, who나 which, which는 선행사의 종류와 그리고 자기가 뒷문장의 어떤 문장 성분이 변해서 됐는지는 보여주지만 자기로 변한 그 명사가 알겠죠? 그 빠져있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who와 which만 보고는. 그래서 선행사를 보고 선행사가 단수면 주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얘가 사실 수미가 이 문장의 주어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립 뒤에 립스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자,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입니다. 그 제한적 용법은 결국은 뭐가? 여기는 who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who가 절대로 해석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뜻이 없습니다. 얘는 뜻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옆집에 사는 수미가 내 베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계속적 용법에 관계된 사람은 무조건 해석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러나 어떨 때는 왜냐하면 정도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지워볼게. 자, 여러분은 필기를 복잡하지만 필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네요. My UNCLE, my uncle. My uncle 하고 콤마를 찍지 않고 who alive에서 who lives in 부산. 자, 부산에 사시는 나의 삼촌은 입니다. DOC, TOR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세모, 괄호, 화살표, 관계사, 마이너스다. 이 문장에 uncle이, my uncle이 주어인데 세모, 그제 괄호가 이 uncle의 진짜 동사가 올 때까지 가로치거든요. 이렇게 괄호. 자, 화살표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괄호 부분이 세모를 다 설명하고 나서 알겠죠? 그 다음에 문장이 이어진다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부산에 사시는 나의 삼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니다. A doctor, 의사입니다. 이렇게 된다. 부산에 사시는 나의 삼촌은 의사입니다. 이런 문장이 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선행사라고 말하는 애하고 관계사절, 선행사와 여기 있는 관계사절, 선행사와 관계사절 사이에 콤마가 없습니다. 콤마가 없죠. 이런 거를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화살표는 뭐냐면 해석이 되는 순서입니다. 괄호가 먼저 해석돼야만 반드시 세모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에 사실은 나의 삼촌은 이렇게 된다. 맞지? 부산에 사실은 나의 삼촌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역시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를 지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똑같은 문장인데 my uncle 하고 나서 콤마를 빵 찍었어요. who alive에서 lives in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busan 부산 썼죠. 근데 얘는 있다 그죠? 콤마를 찍었으면 문장 중간에 들어올 때는 다시 이 uncle 뒤에 있는 말이 오기 전에 콤마를 또 찍어야 됩니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문장 끝에 붙지 않고 문장 중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는 앞에도 콤마,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이 끝날 때도 콤마를 찍고 새로운 동사가 시작될 때 콤마를 찍어줍니다. is a docto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My uncle who lives in Busan is a doctor. 이되시죠? 그런데 이런 콤마는 뭐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콤마는 화살표가 이렇게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부산에 사시는 나의 삼촌이라고 해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뒤로 쭉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선행사가 그죠? 선행사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동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온 명사가 아니라 이 my uncle is a doctor라는 문장의 동사가 오기도 전에 주어가 선행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접속사는 해석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접속사, 특히 종속절 접속사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깃발,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동사가 있고 나야 그리고 그러나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 방법이 이렇습니다. 모양은 who가 여기에 있지만 이 동사가 다 지나가고 나서 두 번째 동사를 해석할 때 그때 해석을 넣어주는 겁니다. 해석만 그렇게 한다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 해석해 볼게. 나의 삼촌은요 부산에 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사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의 삼촌은 부산에 삽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이십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다. 알겠죠? 두 문장이 연결되는 장소는 반드시 두 번째 동사가 올 때 이때만 접속사의 뜻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쨌든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지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이해되시죠? 부산에 사시는 나의 삼촌은 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삼촌은 부산에 사십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my uncle이 주어잖아요. 근데 이 my uncle이 동사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괄호 속에 있는 그지?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는 이 문장이 끝날 때까지는 동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지? 동사와 주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으면 그지? 이 동사의 수를 맞춰야 된다는 사실이 깜빡해버린다. 알겠죠? my uncle이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r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를 냅니다. 이해되시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고 콤마를 찍었던 찍지 않았던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수하고 동사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여기도 립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은 그냥 필기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장 the book 그 책은 말입니까? 그 책은 하고 나서 콤마 딱 찍고 that Mike M-I-K Michael lent me lent는 lent 그죠? 빌려주었다는 뜻입니다. me 하고 나서 콤마를 여기도 또 찍어야 됩니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맨 문장의 끝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온 관계사절을 보기 좋게 콤마로 분리시켜 줍니다. 문장에서. 그 다음에는 is very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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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다 맞지? 이 문장이 맞을까 틀릴까? 그러면 이 문장은 어쨌든 얘가 세모고 이게 지금 괄호 화살표 이렇게 왔다죠? 화살표는 물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계속 줍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콤마 뒤에 그죠? 관계대명사 보니까 마이크가 주어고 렌트가 동사고 미가 IO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가 빠졌다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죠? 근데 세모가 사물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WHICH 위치도 되고 that도 될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있잖아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와 관계없이 그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마음껏 쓸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이 that에게는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that을 쓸 수 없다. 두 가지 제약이 뭐냐면 콤마 있죠. 우리가 콤마라고 말하는 거 계속적 용법임을 나타내주는 콤마 있죠. 콤마 뒤에는 that을 절대로 못 씁니다. 또 나중에 뭐 at이나 on이나 in이나 또 다른 전치사 있잖아요. 전치사 뒤에도 that을 쓰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콤마 뒤에도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못하고 at이나 on이나 in이라는 전치사 뒤에도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못한다. 이때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물이면 which, 사람이면 who를 써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선행사가 주어가 되면 저기 뒤에 있는 동사 알겠지? 동사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와 콤마를 양쪽에 꼭 찍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주관식 실 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지우고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Ron은 is my Ron은 나의 friend F-R-I-N-D 나의 친구입니다. 콤마 찍고 whom I S-T-A-Y study whom I study with on Saturday. 여기는 Saturday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n Saturday면 그냥 토요일, On Saturdays 하면 토요일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보자. Ron은 입니다. 나의 베프입니다. 그죠? Ron은 나의 베프다. Whom I study with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whom이 왔다는 것은 그죠? whom이 왔다는 것은 접속사가 왔다는 뜻이다. 맞지?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뜻이다. 맞지? 자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사면 세모괄호 하살표 관계사 마이너스를 찾아야 된다. 자 문장에서 반드시 마이너스를 찾아야 됩니다. 누가 빠져있나. 자 I가 주어고 study가 동사고 study는 자동사죠. 그러니까 with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접속사 전치사가 왔죠. 여러분 전치사는 이름이 왜 이름이 전치사입니까? 전치사라는 이름은 누구 때문에 붙였습니까? 전치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 놓인다고 해서 치사, 전치 앞에 놓인다. 항상 명사 앞에 놓인다고 해서 이름을 전치사로 붙여줬는데 이 문장에서는 with라는 전치사가 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 목적어를 빼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 문장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는 whom을 생략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생략, 그죠?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딱 두 가지 규칙밖에 없습니다. 1번 뭐죠? 목관대 생각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되죠? 전치사가 알겠죠? 전치사가 누구랑? 목관대와 함께 있는 경우에 전치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같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목관대는 생각 아니고 뭐다? 생략 불가하다. 그렇게 말했잖아. 기억나시죠? 근데 또 하나 더 붙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 뒤에? 콤마. 알겠지? 콤마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도 당연히 목관대겠죠. 목관대. 당연히 콤마 뒤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외워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겠나? 너무너무 중요하다. 알겠죠? 별거 아닌데 이번에 시험에 다 이런 게 나옵니다. 알겠죠?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원래는 생략할 수 있는데 전치사 뒤에 오면 생략 못한다. 콤마 뒤에 오면 생략 못한다. 알겠죠? 아까 전치사 콤마 하니까 아까 기억나는 것도 있는데 맞지? 전치사 뒤에 콤마 뒤에는 that을 쓰지 못한다도 있다. 이가 이번에는 전치사와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생략 못한다. 알겠지? 기억할 수 있겠나? 기억해야 된다. 다시 아까 돌려보면 전치사와 콤마 뒤에서는 that을 쓰지 못한다. 이래 말했어. 또 전치사와 콤마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반드시 기억해라. 그럼 이 문장에서는 이 콤마를 생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생략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특이한 문장은 뭐냐면 I lied to my mom. 그자 나는 거짓말했다. 뭐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건데 I lied 누구한테? I lied to my mom. to my mom. 나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ich 이렇게 썼다자. which 하면 여러분 which 콤마 which 나오면 이거는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 되고 요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앞에서 뒤로 계속 가라는 뜻입니다. 계속.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콤마가 나올 때까지 문장을 딱 확정시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문장을 기다리지 말고 앞 문장은 해석을 완료시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I lied to my mom 하면 난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하고 which 왔죠? which made which made her 그녀를 우리 엄마를 angry angry 걱정하게 화나게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했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했다는 그 사실이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선행사가 여기는 mom이 아닙니다. 그죠? to my mom도 아닙니다.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했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했다는 그 사실이 만들었다. 자, 누구를? 우리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런 문장이잖아. 그지?
그 위치 빼고 나면 관계사 빼고 나면 지금 그래도 똑같이 빠진 문장은 나와야 됩니다. 주어가 빠져 있다 그죠? 그럼 이 주어는 뭐죠? 문장 전체다. 이번에 이 주어는 뭐다? 문장 전체. 자, 이 프린트물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콤마가 없는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알겠죠? 단어만 선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럴 때는 단어만 뭐가 될 수 있다? 선행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게 되는 관계대명사 있지? 그때는 선행사가 단어도 선행사가 될 수 있고 구도 선행사가 될 거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이렇게 내용상 선행사가 되면 절대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쓸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콤마를 찍어서 나는 계속적 용법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차근차근 필기를 물론 프린트물에 다 있지만 반드시 생일선거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필기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머릿속에 남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I have a twin twin sistr 나는 쌍둥이 자매가 있고 하고 콤마가 딱 찍혀 있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대시냐 위치냐 이거 고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뭐 우리한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콤마 뒤에는 that을 쓸 수 없다. 기억나십니까? 콤마 뒤에는 that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아이고 뭐라 위치가 아니고 후인데 위치도 안 되고 후가 되겠죠. that도 위치도 안 되고 후가 답이 된다. 그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후가 뒤에 runs runs라는 동사가 왔거든. 그죠? 동사가 오면 여기는 위치 후는 주관대잖아. 주관대. 항상 주관대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된다. 주관대 하면 여러분은 수의 일치가 딱 떠올라야 된다. 알겠지? 수의 일치. 그죠? 주어가 지금 단수기 때문에 run이 아니라 runs다. 기억해야 됩니다. B-A-K-E-R-Y. run a bakery라는 runs a bakery라는 말은 빵집을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 그죠? 이 문장 J-U-L-I 줄리아는 lost 잃어버렸는데 her ring 그녀의 반지를 잃어버렸거든요. 하고 나서 콤마를 빵 찍었습니다. 아,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앞 문장은 뒷 문장과 관계없이 내용이 딱 완성됐습니다. 줄리아는 그녀의 반지를 잃어버렸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what이라는 말도 쓰고 또 which라는 말도 썼거든. 어느 게 맞느냐 물어보는 거다. 자, was very expensive. expensive. 우리 같으면 이제 엄청 비싼 반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 문장은 그게 아니라 줄리아는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반지는 매우 비싼 반지였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 반지는 자,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 관계대명사 what 못 쓰잖아요. what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what은 선포관 이렇게 선포관 선행사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러면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지. 선행사가 있으면 what을 못 쓴다는 뜻이야. 줄리아는 그녀의 반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반지는 정말 비싼 반지였다. 이 뜻이죠. 아쉽네요.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위치가 된다. 당연히 that은 안 되겠죠. 해석과 관계없이 콤마 뒤에는 that은 올 수 없다.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없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 문제는 요거네요. My father, 우리 아버지는 하고 콤마를 빵 찍었어. 빵 찍었어. 자, 콤마를 빵 찍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적 용법을 만들겠다는 거다. 맞지? 근데 동사도 나오지 않고 또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who냐 WHOS냐 who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접속사 해석은 여기서는 못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is a scientist 이렇게 된다죠? scientist. 자,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알겠죠? 나의 아버지는 여기 접사를 넣으려 해도 아직 동사도 한 번 안 넣는데 접사를 못 넣는다. 맞지? 그럼 연결해서 바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과학자이십니다. 알겠지? 과학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콤마가 찍혀있거든. 여기 이제 나오지? 여기다가 얘 해석을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는 and he라고 써야 되거든. 해석해야 되거든. and he, 그는 is now, 지금 in Singapore. 지금 싱가포르에 계십니다. 알겠죠? 모양은 여기 있는데 해석은 뒤에다 집어넣어서 두 번째 동사가 올 때만 접속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지금 동사 이 문장 봐. 이 콤마 속에 들어있는 이 문장이 콤마 속에 들어있는 문장이 알겠죠? 여기는 이 관계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빼고 나면 동사하고 보어가 있죠. 그럼 뭐가 빠져있는 상태입니까? 아, 주어가 빠져있는 상태네. 그럼 주어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겠네. 선행사는 사람이고 주어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답은 뭐다?
who's가 되는 who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있잖아. who's라는 것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뒤에 뭐가 한 번 와야 된다. 무관사 명사가 와야만 who's라는 말이 딱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말이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긴 한데, 자, 우리 열정적으로 공부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 live in 제주도. 자, I live in, 나는요 live in 제주도. 나는 제주는 그냥 쓰네, 그죠? I live in 제주도. 출자가 다시. I live in 제주도. 제주도. 자, 그 다음에 콤마를 빵 찍겠으면 나는 제주도에 산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콤마가 두 번 안 나오는 이유가 나는 제주도에 산다는 문장이 완성이 됐거든. 알겠죠?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콤마 두 개는 들어갈 일이 없다. 맞지? 자, 그 다음에는 뭐를 쓰느냐 하고 나서 그자 is입니다. The big G is the biggest island. island island in Korea. 그자 나는 제주도에 살고 그리고 그 제주도는 그죠? 한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아일랜드라는 단어가 섬이고 가장 큰 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용 관계대명사다. 뭐냐면 뒷문장이 해석되기 전에 알겠죠? 앞문장을 해석을 끝내는 거예요. 나는 제주도에 산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그곳은 이렇게 되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후는 못 쓰겠지, 그죠? 물론 콤마 뒤니까 that은 못 쓰겠지, 그죠? 이됐죠? 그러면 다음 남은 건 뭡니까? 자, 뒷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던 사물이니까 which가 답이 되겠다. 자, I live in 제주도, which is the biggest island in Korea. 나는 제주도에 살고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쌤이 문장을 한번 써볼 테니까 이 문장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봐라. MIK, Mike, sent me, SENT입니다. 쌤 글자 예쁘게 써야 되겠다. 또 글자 몰라서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Mike, S가 왜 이 모양이야? 쌤이 너무 성격이 급하죠, 그죠? SENT, sent me. 그죠? Mike는 sent me flowers. flowers, flowers 하고 나서 코마 빵 찍고 그 다음에 who, touched, touched my heart.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라. Mike sent me flowers who touched my heart. 마이크는 나에게 꽃을 보냈고, 자,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touch라는 말은 여러분 감동시켰다 이런 뜻이 됩니다. heart가 나왔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장은 요거였다. 자, 두 번째 문장은 we, watched, we watched, 우리는 봤는데 the news, and the news, 우리는 그 뉴스 봤거든. 그죠? 그 다음에 what was, about, about a fire last night.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봤다. 그 뉴스를 끝났고, 완전히 완성된 문장이다. 그냥 콤마 찍고 what was about a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을까? 이런 한번 생각해봐라. 자, 그 다음에 I'll, borrow, I'll borrow. 나는 빌릴 건데 the book, 그 책을 빌릴 거거든. 자, from Tom, from Tom, Tom. 자, 여기는 지금 from Tom이 마지막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왔잖아, 그죠? 이럴 경우에는 자, FROM, from Tom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내용상 얘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선행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뭘 보고 얘가 지금 선행사가 the book인지 Tom인지 알 수 있냐면 뒤에 있는 문장이 누구를 꾸미는 데 적합한 내용인지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보이죠? 콤마 찍고 that has, 아이고요, 다시 쌤 색깔을 또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that has read it many times. 이런 문장이 있잖아. 자, 여러분 has read라는 말은 have pp다, 그죠? 예, read 되는 거 아시죠, 그죠? have라는 단어가 물론 뭐 has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가 되고 과거일 때는 had가 되는데 이런 have 동사 뒤에 동사가 올 때는 pp만 쓸 수 있다, 맞지? have to 빼고 뭐 해야 된다는 뜻의 have to 동사 원형을 뺀 상태. 이거 말고는 나머지 have는 동사를 가질 때 무조건 pp를 가지거든. 여기는 read의 세 번째 pp read니까 읽을 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have read 하면 have는 뜻이 없잖아. 그죠? have는 뜻이 없고 얘만 가지고 해석한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읽었다. 그것은 책이 되고 읽었다가 누가 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읽습니까? 사물이 읽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읽겠죠. 그죠? 그럼 여기선 선행사가 책이 아니고 뭐가 되죠? 탐이 되겠습니다. 사람. 이 되죠. 자, 콤마 찍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선행사와 관계없이 콤마 뒤에는 대수는 절대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사람이니까 자, 주어니까 후가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후를 빼고 나면 뒤에 있는 문장에는 주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주어가 없는 문장 없으니까 아 주어가 빠져서 주어를 빼서 후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책을 탐에게서 빌릴 거야. 왜냐하면 그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거든. 자, 왜냐하면 그가 이게 because as 자 B-E-C-A-U-S because he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자, 왜냐하면 그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책을 빌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한테 그죠? 두 문장씩 주면서 선생님 답을 안 했네. 이거는 답을 여기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죠? 후가 된다고 했다. 콤마 뒤에는 대서 못 쓰고 여기 Mike sent me flowers who touch 될 때 마이크가 나에게 꽃을 보냈는데 그죠? 자,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 꽃은 나를 감동시켰다는 뜻이 될 수 있고 마이크가 나에게 꽃을 보냈다는 사실은 나를 감동시켰다는 뜻도 될 수 있거든. 생기면 나는 마이크가 나에게 꽃을 보냈다는 그 사실이 나를 감동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콤마 뒤에 자 뭐가 who가 아니죠, 그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니까 WHICH 위치가 와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We watched the news. 우리는 그 뉴스를 보았다 하고 나서 세모가 있는 거야. 선행사가 있는데 나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답은 which가 되겠죠. 자, 나는 그 뉴스를 봤는데 which was about fire. 그것은 그죠? 화재에 관한 것이다. 어젯밤에 일어난 화재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뉴스가 만약에 선행사라면 뉴스는 s가 붙어 있으니까 단수가 복수일까? 얘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복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얘가 복수라는 걸 나타내는 복수형 어미 s도 있고 그냥 그 명사에 s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된 단어도 있기 때문에 s는 복수를 가리키는 s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지금 were가 아니고 자 뭐다? was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